오늘은 우리가 천막당사 투쟁을 한 지 68일째 되는 날이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 투쟁하신 지 838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광화문 투쟁 68일 동안 제일 고생하신 분들은 애국동지분들입니다. 광화문 투쟁에 참여했든 하지 않았든 산에 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도 전화와서 힘내라고 하십니다. 애국 국민들과 동지들께서 몸을 사리지 않고 투쟁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사무처에서는 얼굴이 까매진 순서대로 고생을 했습니다. 허평함 본부 공동대표님은 서울시당이 바로 앞이라 빠지지도 못하셨고, 이규택 본부 공동대표님께서는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여하셨습니다. 박태우 최고위원, 변성근 제1부총장, 김경익 제2부총장, 송영진 대협력실장, 신민철 상황실장 등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 선생님들께서도 용역깡패들의 폭행, 폭언에서 우리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태극기 집회를 하면 사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힘이 듭니다. 저도 연설을 3번, 4번 하지만 연설하고 나면 기가 다 빠집니다. 우리 젊은 동지들도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한근형 최고위원, 진순정 대변인, 한근형 최고위원이나 진순정 대변인은 힘든 사회자 역할을 2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8번째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임지연 수석대변인, 하루에 3-4건을 정리해서 타 정당 대비 정론관 출입 횟수가 1등입니다. 주방에서 우리 당원분들에게 아주 시원한 음식,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에게 죽, 라면이라도 드리려고 주방을 지켰던 주방 담당 당원들이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전국에 170개 애국 텐트를 치고 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위장 인권 변호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감쪽같이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철수와 만날 때 여러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다 떨어진 신발 신고 수염 기르고 전형적인 좌파들의 위장 전술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투쟁을 통해 그 위선을 느꼈습니다.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이 우리가 여기 광화문 광장 우리공화당 천막당사에 왔던 기자들이나 언론사분들이 6월 25일에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것을 아는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 보고 우리공화당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위협적이고 공무원이 무기력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3,500명이 무기력을 느끼고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이 무기력을 느낀다는 거짓말을 국무회의에서 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것을 식은 죽 먹기같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서울시를 운영하는 것을 보며 정의를 세우는 것이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야 할 것이 7월 2일 국무회의 내용은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우파 국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씨는 7월 2일 국무회의 이후로 나는 독재 국가의 지도자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청와대의 주인도 비폭력 집회를 가지고 현행범으로 잡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 한미 FTA, 철강 자동차는 정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제 경제보복까지 하면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내 투자는 해외로 빠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입니다. 정책의 성공은 시장이 제일 먼저 합니다. 청와대 인식을 보면 문재인 씨가 문제 인식을 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 지도자라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 때 뒷산 가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보수는 좌파에게 우습게 보였습니다. 문재인 씨는
지척도 안 되는 여기 광화문 광장에 와보면 누가 폭행범이고 누가 현행범인지 아는데 지척도 안 되는 곳에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저 끝에 창원의 원전사업 부품업체들이 다 도산하는 것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창원의 기계업체들이 거의 다 도산했습니다. 1km 내 지척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저 밑에 경남이나 호남의 내용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7월 2일 국무회의 문재인 씨의 발언은 우리공화당 공식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공포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민노총 집회를 제외하고 좌파 집회를 제외하는 우파들의 어떠한 집회도 몰아붙여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했던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는 말이 농담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발언은 보수우파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문재인 내가 말하면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범인 국민을 대통령이 나서서 체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 남용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것보다 훨씬 더한 권력 남용입니다. 7월 2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나는 독재 국가의 공포 정치를 하는 지도자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집회와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상대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강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16일 새벽에 우리공화당과 서울시의 상황에 대해 연합뉴스 기사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다 라고 실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박원순이 무섭기는 한가 봅니다. 무슨 실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저 위에서 못 봤습니다. 저 위쪽에서 봤으면 각원일 듯합니다. 사람 하나도 없는 빈 광화문 광장에 경찰하고 수천 명이 몰려왔는데 텐트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코미디를 한 것입니다. 정당은 강하지만 강함의 전달을 문재인 씨가 우리공화당을 도저히 저 정도로 놔둬서는 더 커지겠다 싶어 견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공포정치 하겠다고 그렇게 나는 독재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독재자와 싸워야 한다고 칼과 총을 꺼내는 것이 아니고 웃긴다, 대단히 웃기는 사람이라고 희화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6월 25일에 강하게 불법적인 철거가 들어올 때는 강하게 붙었지만 오늘은 16일은 그들이 어이없는 짓을 하니 놀고들 있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텅 빈 광화문 광장에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과 용역깡패 3,000명가량이 하늘만 쳐다봤다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홍문종 공동대표님 말씀대로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반드시 조만간에 8개의 텐트를 치고 광화문 광장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홍문종 공동대표님의 마지막 발언은 제가 1시 30분에 논평 드릴 때 추가해서 하겠습니다.